이번 디지털 트레이닝 3에서는 제가 실제로 스키를 탈 때 느끼는 감각적인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는 쪽으로 컨셉을 잡고 제 테크닉을 분석하며 제작해 보았습니다. 감각적인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제대로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미지적인 부분에서부터 그 기술들을 연결시켜가며 여러분들의 스키 기술을 높여가는 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비디오가 여러분의 스키 기술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스키 데몬스트레이터 사토 히사야입니다. 이번 디지털 트레이닝 3에서는 중급 스키어가 상급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테크닉과 기술 선수권 대회를 준비한다든지 하는 상급 스키어가 한층 더 그 기술을 레벨업하기 위한 수준 높은 기술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롱턴, 숏턴, 모글 등의 테크닉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기술선수권대회 롱턴 종목의 활주 모습입니다. 185cm의 비교적 긴 스키를 사용하여 완성된 턴에서의 빠른 스피드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턴의 전반부에는 내경 자세를 중요시하고 턴의 중반부를 지나면서 엣징을 유지하기 위해 외향 또한 의식하고 있습니다. 엣지 체인지 시의 부드러운 중심 이동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중심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슴이 크고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가집니다. 이 짐을 어떻게 운반하느냐 하면 스키는 활주 시 스피드가 나기 때문에 원심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원심력에 짐이 내던져지지 않도록 운반을 해야만 합니다. 턴의 전반부에 턴이 시작되는 방향 쪽으로 먼저 이 짐을 운반합니다. 이러한 요령으로 중심을 세팅합니다. 이렇게 중심이 먼저 세팅되고 나서 턴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심을 이동시키는 방법은 스피드와 엣징의 질에 따라 그 양이 변화됩니다. 이 짐을 자연스럽게 운반함에 따라 턴 전반부에 결과적으로 자연스러운 내경 자세가 잡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좋지 않은 예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키딩 활주입니다만 이 짐을 아래 계곡적으로 부드럽게 운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체가 지나치게 돌아가 버리는 로테이션이 되어 테일이 흔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카빙 활주를 봅시다.
스피드가 빨라짐에 따라 큰 워심력이 생기는 것에 대응하지 못하고 가슴 안의 짐을 턴의 바깥쪽으로 던져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양경이 너무 강하게 잡히게 되어 카빙에 방해를 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폴을 평행하게 잡고 짐을 운반하는 이미지를 그려봅시다. 평행한 폴이 향하는 방향이 곧 상체가 향하는 방향이 되어 정확한 중심의 방향을 잡는 데 유용한 트레이닝입니다. 테일 조작 위주인 스키딩 활주 시의 좋은 예입니다. 스키가 미끄러짐과 동시에 중심이 계곡 아래쪽으로 부드럽게 이동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키딩 활주에 적절한 외양경이 보이게 됩니다. 다음에 카빙 활주의 좋은 예입니다. 빠른 스피드에 따른 큰 원심력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내경이 잡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활주 테크닉의 본질을 이해함에 따라 여러분의 스키는 보다 폭넓게 발전될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성형의 빠른 카빙 활주와 비교해봐도 스키의 기본적인 본질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키를 이처럼 자신의 허리폭보다 넓게 벌려 와이드 스탠스를 잡아봅니다. 이렇게 되면 양 스키의 안쪽 엣지가 서게 됩니다. 이 포지션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턴의 후반부라고 가정했을 때 턴의 마무리 부분에서 다음 턴의 전반부로 바뀌어갈 때 이 턴의 바깥쪽 스키 안쪽 엣지가 점차적으로 섬에 그립해 나갈 수 있게 해서 턴 전반부부터 카빙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상반신도 턴의 후반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스키드의 바깥쪽을 향하게 됩니다. 즉 외양이 잡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엣지 체인지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번에는 내경 자세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턴의 시작 부분에 보다 빨리 카빙으로 턴을 시작하기 위해 이처럼 상체가 스키보다 먼저 선행하여 이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턴의 전반부에 보다 빠른 엣징으로 중심 이동을 하는 트레이닝입니다. 하이스피드에서는 이러한 빠른 엣지 체인지 테크닉을 바탕으로 밸런스를 잃기 쉬운 턴 전반부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보다 안정적인 활주를 할 수 있습니다. 롱턴 완성형과 비교해봅시다.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미 빠른 엣지 체인지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이드 스탠스를 잡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신체의 중심축을 좌우로 크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심축을 크게 이동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스탠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축 이동에 좋은 연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일 허리폭보다 좁은 클로즈 스탠스를 잡으면 신체를 지탱하는 다리가 좁은 만큼 중심축의 이동도 좁아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탠스 폭을 넓히고 좁힘에 따라 중심 이동 폭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와이드 스탠스는 신체 중심축을 크게 이동시킬 수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빠른 스피드에서도 밸런스를 좋게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대회전 게이트를 탄다고 가정했을 경우 빠른 스피드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엣지 그립력이 필요해집니다. 이 부분에서 대회전 게이트를 이미지한 포지션이 됩니다. 연습 요령으로는 한쪽 손을 턴 바깥쪽 무릎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강한 파워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트레이닝을 통해 대회전 게이트에 필요한 포지션을 찾아가며 강한 엣지 그립력을 익혀갑시다. 오른쪽의 나쁜 예는 턴 바깥쪽에 지켜둔 손이 샤로부터 벗어나 너무 강한 외양경이 잡히게 되는 경우입니다. 카빙 스키에서 자주 보이는 나쁜 예이므로 주의합시다. 대회전 게이트를 이미지하다 보면 너무 강한 외향경 자세가 나오기 쉬우므로 주의합시다. 이번에는 테크닉의 완성을 위해 가능하다면 실제 대회전 게이트를 타며 연습해봅시다. 게이트 트레이닝은 스키어가 스스로의 정확한 포지션을 확인하며 찾아나가는데 최적의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폴을 쥐고 게이트를 연습해봅시다. 레이싱에서의 대회전과 일반적인 롱턴도 결국 기본적인 테크닉의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스키의 본질을 이해하고 기본에 충실하며 스키 기술을 향상시켜 나갑시다. 주위 풍경이 역시 참 좋네요. 족제비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있네요. 족제비. 정말로 있었군요. 족제비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기 사슴이 있는데. 사슴도 있군요. 만든 사슴이지만 아주 좋았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스키잉을 할 때 제가 항상 변치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것은 힘이 있는 강한 스키, 흐름이 있는 스키, 그리고 부드러운 스키, 이 세 가지 요소의 조화입니다. 힘이 있는 강한 스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스키잉 시에 설면에 대한 강한 엣징이라든지 또 그 강한 엣징 안에서도 스피드가 남에 따라 스키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그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스키의 강한 힘과 흐름 그리고 부드러움이 생겨서 제 나름대로의 스타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쇼톤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키의 길이는 160cm입니다. 선면으로부터의 반발력을 이용하여 다음 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쇼톤의 분석으로 들어갑시다. 먼저 쇼톤 완성형을 봅시다. 이 완성형을 기본으로 하여 쇼톤 기술을 알기 쉽게 분석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카빙 쇼톤도 롱턴의 기본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포인트는 턴 후반부, 설면으로부터의 저항을 이용하여 다음 턴 전반부로 이어가기 위한 빠른 엣지 체인지입니다. 카빙 스키가 나오고 나서 빠른 스피드에 따른 설면으로부터의 강한 압력이 신체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압력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포지션이 또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워 포지션을 잡는 요령은 앞에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듯한 포지션을 잡아봅니다. 밑에서부터 천천히 등을 피면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미지의 포지션입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지나치게 등을 구부리지 않고 들어올립니다. 한 가지 좋지 않은 예를 들면 무거운 물건을 든다고 가정했을 때 등을 너무 굽힌 채로 들어올려서 중심이 뒤로 빠지는 경우입니다. 좋은 자세에서는 이처럼 가슴을 편 듯한 자세가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등이 펴져 있지 않는 자세는 스키의 반동에 대응하기 어렵게 됩니다. 스피딩과 카빙의 활주 시에 각각 포를 찍는 타이밍은 달라집니다. 그럼 각각 어떤 타이밍에 포를 찍으면 효율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빙 쇼턴의 경우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찍습니다. 즉 엣징에서 빠져나간 직후가 카빙 쇼턴의 폴 체킹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카빙 쇼턴의 적절한 폴 체킹 타이밍을 익히기 위해 양손을 동시에 찍는 트레이닝을 해봅시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트레이닝입니다만 카빙의 적절한 폴 체킹 타이밍을 익히기 위해 꼭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스키의 테일을 눌러 밀어내는 조작 위주의 스키링 턴입니다. 강한 리바운드를 위해 와이드 스탠스를 강조하여 보았습니다. 스피드 컨트롤을 위한 엣징의 최대 정점, 즉 다운에서 포를 찍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턴의 후반부에 강한 엣징과 함께 스키의 반발력을 최대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폴체킹 타이밍의 기본 개념은 디지털 트레이닝 1에서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클로즈 스탠스의 스키링 턴에서도 폴을 치는 타이밍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여러가지 스탠스와 폴 체킹 타이밍에 변화를 주며 스키의 패턴을 넓혀나갑시다. 기술 선수권 대회 부정지 쇼턴 장면입니다. 목을 서면에서도 적극적이며 스피디한 턴을 구사하며 내려오고자 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스키는 175cm로 비교적 길며 테일의 폭이 다소 좁아 스키를 미끄러뜨리며 활짝이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모글의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목을 사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나쁜 예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스키 스탠스의 불균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목을 넘기 전에 볼을 찍어버리는 볼 체킹 타이밍입니다. 먼저 그루밍된 사면에서 스키의 테일을 크게 미끄러뜨려 스피드 컨트롤을 하면서 클로즈 스탠스를 정확히 유지하고 있는지 체크해 봅시다. 엣지 체인지 후 스키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합시다. 스탠스에 안정감을 주는 포인트는 바깥쪽 스키로만 강한 엣징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볼 체킹 타이밍입니다. 먼저 흡수 동작을 한 후에 볼을 찍는 이미지, 그리고 목을 넘고 나서 찍는 이미지를 익혀둡시다. 이 모글에서의 볼 체킹 기본 개념은 디지털 트레이닝 2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목을 사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서활강을 하며 테일 점프 트레이닝을 익힙니다. 그 요령은 머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며 바인딩의 뒷부분을 들어올리는 이미지입니다. 이 테크닉을 마스터함으로써 목을 사면에서의 적응력이 놀랍도록 향상됩니다. 먼저 그루밍된 사면에서 연습해 나간다면 보다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흔히 보이는 좋지 않은 예로서 몸 전체를 이용하여 점프를 하려 하는 것입니다. 상체를 안정시킨 상태에서 하반신만으로 점프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여러가지 트레이닝법을 꼭 익히시고 실제 모글 사면에 도전해보십시오. 한층 더 모글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스키 장비의 진화에 따라 여러가지 측면에서 스키 기술 또한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스타일에만 연연하지 말고 스키의 본질을 이해하는 쪽에 관심을 두고 나가신다면 장비가 많은 변화를 하더라도 스키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스키 기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되겠죠. 나아가 자신만의 개성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기술 선수권 대회 출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기술 선수권 대회 준비를 따로 한다기보다는 평소에 기회가 있을 때 게이트를 활용하여 회전이나 대회전 등 제한된 사면을 활주하면서 자신의 스키잉 퀄리티를 높여가면서요, 보다 빠르고 안정된 스피드를 구사하는 등 레이싱 스키 기술을 그대로 표현하는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기선전 같은 대회에서 어려운 점은 그 상황에 적절한 적응 능력과 표현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예를 들자면 주어진 사면을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내려갈지, 턴홀을 어떤 크기로 할 것인지, 카빙 요소 위주의 빠른 스피드를 구사하는지, 또는 급사면 같은 곳에서 적당한 스키링 요소를 믹스하면서 안정된 스피드를 표현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전체적인 매니지먼트 능력이 중요해지는 대회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시즌 알파인 스키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보았습니다만, 기술 선수권에서의 스키 기술과 레이싱 스키 기술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상급으로 가고자 하는 중급자분들이나 기선전 등을 준비하는 상급 스키어분들 모두 결국 최고의 기술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한 턴 안에서의 타이밍, 즉 시간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곳에서 엣징을 하고 어떤 곳에서 엣징을 빠져나올까 한다든지, 또 어떤 타이밍에서 중심 이동을 할까 하는 시간의 활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적인 타이밍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여유를 가질 것인지 하는 판단력과 기술 구사 능력이 바로 최상급으로 가기 위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